자, 이제 조동사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동사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전치사와 관사 등을 공부해 왔는데요. 학생들이 배우면서 어렸던 점은 그게 한국어에 없는 품사요 표현기법들이다 라는 데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관사나 전치사를 처음 접할 때 느끼는 그 낯설음은 조동사라 해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조동사 역시 한국어민에게는 새로운 표현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든지 이해하면서 배우면 결국 곤란은 극복되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이렇게 써먹든 저렇게 써먹든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지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나무의 공부 시간에는 그 용법 이전에 그것들이 왜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본 의미, 즉 본뜻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두루 공부하는 것입니다. 조동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독자들께 무엇을 전해드릴까 생각해 보니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1번, 조동사는 몸으로 하는 행동은 없다. 행동을 몸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2번, 조동사는 마음과 의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마음과 의식이 행동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 중에서 운동 없는 게 있으려고요. 움직임 없는 게. 그러니 마음과 의식도 당연히 나름의 행동이 있답니다. 단 이러한 행동은 워낙 눈에 잘 띄는 일이 없고 또한 섬세하다 보니 행동이라기보다는 운동,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3번, 조동사는 마음과 의식의 운동이다. 이 말 속에 표현나무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조동사의 기본 성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조동사는 마음과 의식의 행동, 마음과 의식의 운동이다. 가령 조동사 should를 보면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곤 하는데요. 사실 표현나무가 바라보는 should의 정확한 기본 의미는 당연함의 의식, 당연함의 의식이 생기는 의미입니다. 그냥 밍밍한 당연함, 밍밍한 당위성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의식이 막 일어나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죠. Your mother is returning from the trip. 엄마가 여행 갔다 돌아오신다. You should go to see her. 맞은 가는 거 당연하지. 만일 이것을 다음처럼 해석한다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You should go to see her. 마중하러 가야 한다. 마중 가는 일이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구만요. 그걸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더 배려하는 마음, 좀 더 섬세한 마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제대로 의무를 지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좋습니다. You ought to go to see her. 마중하러 가는 게 너의 의무다. 이 예문에서 보셨듯이 ought to 라는 표현은 거의 정확하게 의무 지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워낙 직설적이라서 그런지 그리 흔히 사용되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덧붙여 보자면 흔히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표현들이 낱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should 해야 한다, ought to 해야 한다, shall 해야 한다, must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아이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해야 한다? 이들이 모두 해야 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다들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하지만 어떤 언어라도 동일한 의미 단어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니까요. 앞으로 진행될 조동사의 성공법칙 이야기 속에는 이 표현들이 왜 한결같이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만 해석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그것들이 각각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것이 이 should라는 행동이 우리가 당연히 해서 마땅한 그 행동을 실제로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했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실제로 벌어지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아무런 행동도 행해주는 게 없다는 말일까요? 근데 그럴 리는 또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해서 마땅하다는 사실은 명확히 남아있으니까. 그 사실이 있기는 한데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물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발견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음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hould라는 행동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해하는 마음이고 당연하다는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should의 본뜻, 즉 기본 의미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과 의식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조동사가 항상 본동사와 짝을 이뤄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서 발견 가능합니다. 의식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하고픈 행위를 염두에 두고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동사는 의식이 실제로 실행하는 행동이고요. 운동이고요. 본동사는 그 의식이 염두에 두는 대상 행위였던 것입니다. 대상 행위. should, 의식의 운동이요. 당연하다. go, 의식이 염두에 두는 행위요. 가는 행동이다. 그래서 you should go 하면은 너 당연하지. 가는 거 말이야. 이런 정도의 이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조하는 동사, 즉 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조동사는 단지 보조하는 동사라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 조동사의 원리에 맞는 적합한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과 의식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만드는 일이 바로 조동사의 원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과 의식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일까?